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상준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 점심입니다. 조금 늦게 온 듯한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참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었을 그런 날씨의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10시쯤 일어나서 이제 간밤에 서방세계 시장 들어간 꼴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뉴스 좀 뒤적거리다가 그 동영상 한 꼭지 찍어서 올리고 저희 딸내미랑 매운 마라탕이나 한 그릇 먹고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컴플라이언스 고지. 본 영상은 투자권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 아니고요.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투자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랑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는 법을 싹 다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보시죠. 미국입니다. 다우지수 많이 빠졌어요. 올해의 신저점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죠? 올해의 신저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6월달에 저점까지는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약하고, S&P 올해의 신저점 언저리까지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율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됐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유로화가 그 페리티라고 하죠. 1달러당 1유로 이 언저리에서 좀 노나 어쩌나 싶었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는 바로 영국 돈의 가치. 영국은 일단 뭐 유로존에서는 탈퇴를 했죠. 그리고 유로화를 안 쓰고 독자적으로 파운드화를 쓰는데, 파운드화가 하루 사이에 3.7%가 전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국이 이 짝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얘기를 제가 안 써놨나?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따로 안 찾아놨나 보네요. 자, 영국 연준 긴축과 영국 시장 불안에 많이 하락을 했고 3만 포인트가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국에서 이런 얘기가 났어요. 감세한 발표, 세금을 덜 걷겠다 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여기서 감세를 하겠다라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소식에 파운드의 가치가 1985년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금리는 하루 만에 40bp가 올라가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감세를 하겠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CPI 올라가는 게 10% 단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대규모 적자 재정은 영국 경제의 침체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이런 미친 짓들을 아주 포퓰리즘적으로다가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물가 잡히는 거는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분위기들이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그 지금 독고다이 목리
예, 스탠스를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 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네. 4.11. 자, 2년물 금리가 4.11. 미국 채권은 무위험 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죠. 우리나라 채권보다 더 안전자산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죠. 근데 그런 채권들의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고채권 지금 10년물은 4.11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2년물과 비교한다는 3년물은 4.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환율 중에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환율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어제 서울 환시장에서는 1409원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미국 여객 시장에서는 1423원까지 올라갑니다. 죽겠는 거예요, 진짜.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9월달 들어오면서 한국경제TV에서 생방 나가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컨셉을 시장 저점이 얼추 다 왔다, 뭐 존버를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 나갔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지금 이게 트레일링 PBR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포워드 PBR이 아니라 트레일링, 현재의 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발표가 이미 된 기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을 매기는 것들인데, 그게 지금 0.9배가 2330포인트, 2332포인트라고 나오네. 이게 이베스트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적 붕괴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주식 본질의 이슈인 기업의 가치가 싼가 혹은 비싼가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은 이 정도 떨어졌을 때 PBR 1배 미만 0.9배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버틸만한 거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게 지금 233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만약에 달러 베이스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원화의 가치가 워낙 지금 뭐 박살이 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달러 베이스로 놓고 본 게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784라고 나오는데 이 숫자를 기억을 하자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의 위치가 언제쯤 위치랑 비슷한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2020년도 코로나 쇼크 받고 나가지고 확 빠졌을 때가 몇 배까지 내려가냐면은 PBR 0.63배까지 내려가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이 내려. 이때는 완전 진짜 돌발적으로 한 방에 쇼크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때 PBR 0.63배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찍고 나가지고 급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의 위치, 이게 한 5월달 6월달 정도 돼, 5월 말쯤 정도 되는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몇 포인트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2020년 5월달 6월달 정도의 위치, 5월달 6월달이라고 했죠. 5월 말 5월 20 며칠 찍혔었죠. 이때쯤 되죠.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예요. 이거를 환율을 감안해 가지고 봤을 때는 2000포인트까지 지금 빠졌다라는 거야, 시장이.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 빠졌다. 2000포인트면은 PBR로 몇 배지? 볼까요, 다시? 2000포인트 여기죠. 쫙 와서 봤을 때 0.8배입니다. 0.8배가 나오는데 이 0.8배까지 빠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은행들이 망하는 위기가 터졌을 때가 PBR이 0.8배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그 정도까지 빠졌다는 거,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건단 말이에요. 한국 시장이 확실히 싸긴 싼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때도 이제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가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저기 국제금융센터 같은 데서 매일 이렇게 올리는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 지금 한국 뭐 50 정도 나온다고 하죠. 전일 대비 5bp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시스템적 위기일까? 그리고 뭐 V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 변동성에서도 다시 V코스피 변동성 지수 자체도 시스템적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작살이 났어야 되는데 2010 그 뒤로는 안 나오네. 2012년도 뒤로는 안 나오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안정적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 위기라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적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면 다 왔는데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스템적 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가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고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나, 혹은 좀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구 좀 낀다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하는, 나라가 부도 위기가 왔다고 하는 얘기가 돌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위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서 나오겠죠. 지금 영국같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놈들,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좀 있으면은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당이 들어와가지고 이탈리아처럼 저런 정신 나간 짓을, 아니 영국처럼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거나 했을 경우 유로존의 붕괴, 특히 이제 푸틴 같은 경우 지금 전면전 선포하고 거의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핵단추만 안 눌렀다 뿐이지 굉장히 지금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웃긴 거는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때보다 더 빠졌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보다. 그렇죠? 예. 이때가 전쟁 났을 때 확 올랐던 거잖아요. 3월달 4월달. 근데 그때보다 더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유가 같은 것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 좋은 거는 항공주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문제가 있잖아요. 환율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 뭐 항공 쪽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미국 이런 것들을 보자. 예. 항공주 ETF, 미국 항공주 ETF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지금 굉장히 심란한 상황 속에서 제가 모르는 시스템적 위기가 오는 건가?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시스템적 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금융 시스템이 망하는 위기가 오지는 않았다라고 계속 떠들면서 얘기를 다녔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빠졌다라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페덱스 이렇게 빠진 걸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더 침체? 잘 풀려야 되겠죠, 결국은.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전문가들 다들 얘기를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이게 지금 돌파구가 딱 이걸로 돌파가 될 것 같아. 이 스케줄 이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이 난리 부르스의 원인이 금융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시스템적 위기가 아직 안 온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단지 미국의 그 탐욕, 그리고 뭐 패권이라고 하죠. 그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달러 세상의 탐욕이 지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전형적인 게 아까 보여드렸던 달러 인덱스 흐름인 건데, 달러만 강한 거예요. 달러만. 예, 달러이지 뭐. 돈은 세상 돈은 지네들이 코로나 터졌을 때 제일 많이 풀어놓고, 다른 나라들만 지금 아주 패대기 치고 죽여놓고 역설적으로 달러만 더 강한.
코로나 터졌을 때 달러 얼마나 많이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들이 지금 회수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한, 다른 나라들만 죽어나는, 굉장히 시장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금 인건비가 얼만데, 미국이 인건비가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GDP 굉장히 높으니까 1인당 민소득이 얼마야? 한번 볼까요? (1인당) 국민소득 여기 나오네. GDP 순위. 미국이 76,000달러고요. 잠깐만요. 미국이 76,000달러고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저 밑에 있겠네. 여기 있네요. 34,000달러예요.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는 인건비예요, 이 새끼들은. 인건비가 비싸다고요. 근데 그런 놈들이 지네들이 제조업까지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산업의 국가가 지네들이 다 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깡패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네들 인건비가 얼만데 주요 모든 제품 메이드 인 USA로 다 처발라 버리려고 한다는 게, 이러고 있으니 미국에서 물가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지네들 하던 대로 니들은 그냥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그거면 열심히 집중을 하고 서비스나 집중을 하고, 생산은 중국이건 동남아건 아프리카건 좀 인건비 좀 싼 집에서 만들게 하고 또 두루두루 이렇게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삥이나 뜯고 앉아있고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플레법 IRA 쇼부치러 간 거잖아요. 그죠? IRA 쇼부치러 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근데 가가지고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근데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법 한미 양자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저기 누구야? 저기 정의선 회장님 미국 또 들어가요. 다음 주에 빌러 들어가는 거예요. 2024년 진짜 빨리 땡겨가지고 미국에서 전기차 2024년도에 찍어낼 테니까 제발 좀 유예 좀 해주세요. 또 들어가요. 사과하러 가겠죠. 여러가지 일련의 그런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업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이래서 국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정의선 여기 나오네. 현대차 회장 다시 미국 출장 9월 23일자 기사 나오죠. 지구 국가만 좀 챙기는 그런 애민 정신을 좀 버리고, 이거를 참 보여주고 싶더라고. 온 인류를 향한 홍익인간 정신이 굉장히 저질한 때가 아닐까 지금이.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구만. 그 부통령, 시주석, 바통령 이런 분들 부디 좀 한 번 사시는 인생인데 좀 인류애적 관점에서다가 지금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선정을 좀 베푸셔서 먼 훗날 공자, 석가, 예수님, 당군 뭐 이런 분들과 같은 인간 초월적 반열에 좀 오르시는 그런 성인으로 좀 역사에 기억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거 잘 풀어내면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자국 중심으로, 표 중심으로 그렇게 가지 말자 이거예요. 뭐 오늘 좀 거의 헛소리 위주로 좀 방송을 했는데 답답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도 아마 험난할 겁니다. 시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늘 연중 전저점이 아마도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 뭐 대바닥이 좀 잡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모두들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파이팅들 하시고요. 청명한 가을 날씨, 그래도 주말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